심장 박동 소리가 병실 안을 일정한 간격으로 찍고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여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최지연 42. 한 달 전 계단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라는 이름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여자. 침대 옆에는 눈이 퀭하게 꺼진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말순, 그 여자의 엄마. 한 달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문을 되뇌던 사람. 지연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누워있는 거 엄마는 더 못 보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딸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딸이 더 멀리 떠나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미세했다. 너무 미세해서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지연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말순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 말순은 숨을 멈췄다. 눈에 핏줄이 살며시 떠오를 정도로 딸의 손을 응시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떨렸다. 지연아? 지연아, 엄마야. 엄마야. 한 번만 더 움직여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떠올랐다. 침침한 시야 속에 흐릿한 형광등이 번졌다. 심장 박동기 소리가 갑자기 귀에 꽂히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그리고 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눈물에 젖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 말순은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지연아, 엄만 여기 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깨어났으니까. 지연은 숨을 고르려 애쓰며 천장을 한번 바라봤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끊어졌던 필름이 끈적하게 이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계단, 젖은 바닥, 등 뒤에 기척, 차가운 손,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감각,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이제 끝내야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이 말만은 어떻게든 꺼내야 했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는 거의 찢어진 숨처럼 새어나왔다. 엄마,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 공기가 바뀌었다. 문가에 서 있던 남자가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사람. 윤말순의 사위, 지연의 남편, 그리고 지금 막 지연의 입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름으로 불린 남자. 강도현.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위와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지연의 한마디.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 문장은 이제부터 펼쳐질 긴 이야기의 첫 문장이자 모든 시작이었다. 사고가 나기 몇 주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늦은 저녁 아파트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윤말순은 딸 집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볶음 냄새와 TV 소리가 뒤섞인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엄마다. 말순이 조심스레 말하자 부엌에서 고개를 내민 딸 지연이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엄마, 그냥 쉬지 또 왔어? 퇴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네 얼굴 좀 보고 밥이나 먹여야 엄마도 힘이 나지. 내가 끓여온 찌개도 좀 있고. 말순은 검은 비닐봉지에서 김치통과 반찬통 몇 개를 꺼냈다. 그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 몸에 밴 리듬이 있었다. 딸이 결혼한 뒤로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딸의 끼니와 집안 사정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손녀 할인이 이어폰을 한쪽만 꽂은 채 과제를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일어나서 다가왔다. 외할머니 왔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빠 늦게 온다고 해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말수는 괜히 속이 쓰렸다. 배고픈 걸 뭘 또 그렇게 참고 있냐? 엄마도 바쁜데 너라도 먼저 먹지. 그렇게 셋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딸의 남편 강도연이 퇴근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신발을 벗었다. 믿음직해 보이는 키와 단정한 셔츠 차림.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회사원 가장이었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보며 짧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지연이도 바쁘고 할인이도 크는데 가끔 밥이라도 해줘야지. 말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은 대단한 반가움도 없이 그러시구나라고만 하고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부터 꺼내 들었다. TV에서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그의 눈은 화면보다 메시지창에 더 오래 머물렀다. 잠시 후 식탁 위에 반찬들이 가득 올려지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오늘 회의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나왔다가 들어온 거야? 지연이 물었다. 도연은 밥을 푹 떠서 넣으며 대답했다. 그냥 끊었어.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실적 얘기도 나오고 머리 아파 죽겠네. 입으로는 힘들다 말하면서도 눈빛 깊은 곳 어딘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차가웠다. 식사 도중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골 땅 있잖아요. 요즘 개발 얘기가 좀 나와서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현장 보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으니까. 말순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힘들게 장만해 놓은 말순에게는 노후의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 같은 존재였다. 거기가 뭐 꼭 지금 움직여야 하나 그냥 놔둬도 되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연은 웃음을 띠고 덧붙였다. 요즘은 안 움직이면 손해예요, 어머니. 지금 정리하면 지연이랑 할인이한테도 더 좋고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숨통 좀 트일 수 있고, 당신 우리 집 사정 엄마께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라니까. 지연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어머니도 편히 사셔야지, 우리가 뭐. 도연은 바로 말을 바꿨다. 에이, 내가 뭐 어머니께 부담 드리려고 하나. 그냥 요즘 세금도 그렇고 같이 상의나 해보자는 거죠. 말수는 말없이 밥을 입에 넣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딸과 손녀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계산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할인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지연이 말렸다. 넌 공부해. 엄마랑 외할머니가 할게. 엄마, 시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그때 거실에서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 거라, 네, 설득은 제가 해보죠. 보험 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보험, 설득, 장모님, 귀에 쏙 박히는 단어들이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다. 지연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잠시 바라봤다. 말순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통화를 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다. 누구야? 지연이 거실에서 묻자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냥 회사 쪽이야. 별거 아니야. 그날 밤 말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다.
별거 아닌 얘기는 굳이 문 닫고 작게 하지 않더라.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이물감이 살며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안에는 이미 사람을 죽일 만큼의 욕심과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그 누구도 그게 어디까지 갈지 상상하지 못한 채로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침대 시트를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다.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지연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여행 가자고 한 거잖아. 나도 오랜만에 기분 좀 바꾸고 싶고. 도연은 차 키를 들고 서 있었다. 전날과는 다르게 얼굴엔 여유 있는 미소가 떠 있었다. 그래, 오늘은 일 생각 조금 접고 우리 둘만 다녀오자. 할인이는 외할머니랑 있으면 되잖아. 거실에서 TV를 보던 말순이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애까지 데리고 가지 그랬냐. 요즘 애가 학교 일도 많다지만 가끔은 같이 바람 쐬야지. 도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니, 둘이 다녀올게요. 요즘 지연이도 많이 지쳤고 부부끼리 얘기할 것도 좀 있고요. 지연이 가볍게 어머니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할인이 잘 부탁해. 1박만 하고 올게. 엄마 좋아하는 빵이라도 사올게. 말수는 왠지 모를 불안을 삼키며 웃어 보였다. 그래, 너무 늦게만 다니지 말고. 운전 조심하고 비 오면 돌아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소도시, 작은 펜션 단지 안으로 차가 들어섰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공기는 싸늘해지고 있었다. 공기 좋다. 지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요즘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런지 이런 데 오니까 머리가 좀 덜 복잡한 것 같아.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잠깐 풀어 어깨를 돌렸다. 그래, 이럴 때 좀 쉬어야지. 우리 앞으로도 자주 오자.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멘트처럼 매끄러웠다. 펜션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 나온 두 사람은 펜션 옆 언덕 위에 있는 전망대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길 한쪽에는 낡은 시멘트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난간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모서리엔 습기가 내려앉아 약간 미끄러운 듯 반짝거렸다. 여기 조심해. 미끄러질 수 있어. 도연이 앞장서 올라가며 말하자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계단 중간쯤에서 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괜히 아찔하게 느껴졌다. 당신 힘들어? 도연이 뒤돌아보며 물었다. 아니, 그냥 오래 안 움직였더니 숨이 좀 차네. 지연이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도연은 한 계단 내려와 지연과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있잖아, 지연아. 그가 낮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요즘 회사도 힘들고 집안 경제도 생각해야 하고 보험도 투자도 땅도 다 한 번에 정리해 봐야지. 보험, 땅, 정리. 지연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졌다. 또 그 얘기야? 당신 요즘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도연은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누가 좀 사라져줘야 편해지는 인생도 있는 거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끝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지연은 순간 그의 옆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그게. 둘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다시 웃음을 입에 걸었다. 농담이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그는 말하면서 살짝 뒤로 물러나며 계단 난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래쪽 계단을 내려다보았다. 와, 여기 꽤 높네. 여기서 잘못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순간 지연의 등 뒤로 따뜻한 손 하나가 닿았다. 야, 장난치지 마. 밀지 마.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밀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그래? 도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아주 미세하게 쓰다듬었다. 어깨뼈 근처에서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 그러다 찰나처럼 짧게 힘이 들어갔다. 사람이 스스로 헛디뎌 넘어질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중심이 무너질 때 온몸이 앞으로 떨어지며 나오는 몸의 각도와 비명. 도연. 마지막 음절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지연의 몸은 허공으로 쏠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쾅, 쿵, 쾅. 계단 모서리에 머리와 어깨, 허리가 차례로 부딪히는 소리가 사너리 어딘가에 메아리 쳤다. 도연은 계단 위에 서서 잠시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람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잠시 후 그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며 소리쳤다. 지연아, 지연아.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 산길에는 그의 연기를 지켜볼 타인은 없었다. 쓰러진 지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떨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나를 민 손은 분명히, 그리고 어둠이 모든 생각을 삼켜버렸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리던 밤, 윤말수는 딸의 이름만 부르며 응급실 복도를 뛰어다녔다. 지연아, 지연아. 의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부는 밖에서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말수는 그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와 말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은 최대한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은요? 우리 지연이 의식은요? 현재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더라도 얼마나 회복될지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준비는 해두세요라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병실 한쪽 의자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마른 손, 윤말순이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기도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다가 지쳐 눈을 감으면 딸의 손이 혹시나 움직이지 않았는지 번쩍 눈을 뜨곤 했다. 지연아, 엄만 여기 있다. 오늘도 엄만 너 옆에 있다. 손녀 할인도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지친 얼굴로 침대 곁을 지켰다. 외할머니, 오늘은 제가 밤새고 갈게요. 아니다. 너 내일 학교 있잖아.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어. 그때마다 말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눈물 흘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딸이 이 세상에 붙어 있을 날이 줄어드는 것만 같았다. 반면 사위 강도연의 발길은 일정했다. 회사 끝나고 들렀다 가는 척 병실에 들어와서는 잠깐 딸 얼굴을 보고 곧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말순이 물으면 도연은 늘 똑같이 대답했다. 뭐 지켜보자고만 하시네요. 이런 건 시간 싸움이라잖아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 하는데. 입으로는 걱정하는 말을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조급함이나 절망 같은 건 좀처럼 읽히지 않았다.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둘을 불렀다. 사실 이런 경우 한 달 안에 변화가 없으면 장기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장기 기증이나 그런 부분도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게. 말순의 귀에는 그 다음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그런 얘기 할 생각 없어요. 우리 지연이는 다시 깨어날 겁니다. 의사의 눈동자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말수는 끝내 눈을 돌렸다. 혼수 한 달째 되던 날, 병실 창가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리는 교복 차림으로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잠들어 있었다. 밤새 보고서를 쓰고 새벽 첫 차로 병원에 달려온 터였다. 말수는 늘 그렇듯 딸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지연아, 오늘이 꼭 그날이었으면 좋겠다. 눈 한 번만 떠봐라. 엄마 목소리 좀 들었다고 말 좀 해다오. 한숨 섞인 기도가 병실 공기 속으로 녹아 들어가던 그때 지연의 손가락 끝이 아주 작게, 너무 작게 떨렸다. 말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너무 놀라 제 손이 먼저 움직였는지 딸 손이 움직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하지만 곧 한 번 더 분명히 또렷하게 손가락이 떨렸다. 지연아, 지연아, 엄마야, 엄마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움직여봐.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침대 옆에서 자고 있던 할인도 벌떡 고개를 들었다. 엄마. 두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사이 지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눈동자가 움직였다. 먼저 보인 것은 흐릿한 천장, 그리고 심장 박동기 화면이었다. 삐삐삐. 그 익숙한 기계음이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귀에 꽂혔다. 다음으로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팬 어머니의 얼굴이 다가왔다. 지연아, 지연아, 엄마야. 지연의 입술이 말라붙은 것처럼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다가 겨우 소리를 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말순의 무릎 힘이 풀릴 뻔했다. 그래,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우리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어. 지연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끊어졌던 필름이 다시 돌아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단, 젖은 시멘트, 남편의 손, 이제 끝내야지. 라는 낮게 깔린 목소리, 몸이 앞으로 쏠리던 감각,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눈앞이 다시 어두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말만은 어떻게든 내뱉어야 했다. 엄마. 응, 지연아. 엄마야. 천천히 하고 싶은 말 있어? 지연은 숨을 3번, 4번 가다듬었다. 그리고 공기를 긁어 모으듯 목소리를 짜냈다. 도연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확신에 찬 문장이었다. 그 말과 동시에 병실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걸친 사위 도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침대 위 아내를 향했다가 천천히 장모와 손녀 쪽으로 옮겨갔다. 순간 말수는 깨달았다. 지금부터 이 병실 안에서 딸의 말 한마디를 기억의 왜곡으로 만들려는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지연의 손이 어머니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말수는 딸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괜찮다. 이제 엄마가 들었다. 내가 한 말을 엄마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의 시간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재활치료를 몇 주 더 받은 뒤 최지연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게 어디냐. 말도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데 기적이지.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간신히 올라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 그녀를 덮쳤다. 소파, 식탁, TV, 부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엄마. 할인이 가장 먼저 달려와 지연을 끌어안았다. 엄마, 진짜 다행이야.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조금 어지럽고 피곤한 것뿐이야. 그 뒤에서 강도연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들어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연은 그 말 한마디에도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말수는 거의 매일같이 딸 집을 들락거렸다. 지연이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기지 않게 일부러 시간을 맞춰 찾았다. 할인이 학교 가고 도연이 회사에 가고 나면 집에는 둘만 남았다. 엄마, 나 진짜 봤어. 소파에 기댄 지연이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계단 위에서 나를 밀던 사람 도연이었어. 말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그 눈에는 혼수에서 깨어난 사람 특유의 흐릿함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인의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엄마, 헛것 본 거 아니야. 내 등이 분명히 밀렸어. 발을 헛디딘 게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다. 엄마는 내 말 믿는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들 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봐. 의사도 시어머니도 도연이도. 며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실에 들렀던 일이 떠올랐다. 지연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고 나서 얼마나 놀랐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남편을 살인자로 몰면 쓰나.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언니, 그날 언니가 제대로 기억이나 해? 머리를 그렇게 크게 다쳤다면서. 언니 지금 이런 말하는 거 진짜로 오빠한테 상처 주는 거야. 지연이 난 분명히 느꼈다고 말하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요즘은 다들 다니더라. 어머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이 의사 앞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다. 아내가 자꾸 저를 의심해서요. 혹시 사고 후유증으로 망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나요? 그 장면들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함께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덜어주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다. 오늘은 좀 어때? 도연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가 조금 무거워.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생각은 또렷해. 도연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러운 척 말을 꺼냈다. 그럼 그날에 대한 기억도 아직 그대로야?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응.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계단 위에서 나를 밀던 사람. 말순의 손이 숟가락을 꽉 쥐었다. 금속이 손가락에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다. 잠깐의 정적 뒤에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겠어. 그럼 한 번만 나도 할 말 좀 해보자.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사람이야. 아내가 이렇게 크게 다친 사고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야. 근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날 밀었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줄 수는 없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목소리를 낮췄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런 큰 사고 뒤에는 뇌가 기억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고. 실족이었는데 누가 밀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그는 시선을 말순에게로 돌렸다. 어머니도 지연이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말순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이 하는 말이 그냥 혼잣말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금방 웃음으로 덮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지연이, 정신과 상담 한 번만 받아보자.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후유증인지 아닌지 전문가 얘기라도 들어보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는 말이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도연은 딸을 향해 미소 지었다. 할인아, 아빠가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계속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같이 살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티겠어?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된 말들이 한꺼번에 식탁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지연이 느낀 건 자신의 기억을 부정당하는 감각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말순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지연아, 응, 너 말 엄마는 안 잊는다. 지연은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엄마, 혹시 내가 진짜 이상해진 걸까? 말순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매일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눈에는 이런 고통이 안 보여. 그녀는 딸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뭐라고 했든 엄마는 들었고 엄마는 믿는다. 그게 시작이다. 창밖에는 아무 일도 없는 밤이 내려앉았지만 이 집 안에서만큼은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억을 지키려는 사람과 그 기억을 없애려는 사람 사이의 전쟁. 씻지도 못한 얼굴로 딸 집을 드나드는 날이 이어졌다. 윤말수는 거의 매일같이 반찬을 싸들고 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연이 힘들까 봐였지만 실은 딸을 사위와 단둘이 두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다. TV도 꺼져 있고 부엌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지연아? 대답이 없었다. 말순이 방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내가 아직도 저를 의심한다고요. 강도연의 목소리였다. 말순은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몸을 바짝 숨기고 숨소리를 죽였다. 네네. 정신과 소견서라도 받아두면 혹시 나중에라도 분쟁 생겼을 때 제가 유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고 전에도 불안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 네, 예. 정신과 소견서, 분쟁, 유리할 수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귀를 찌르는 송곳처럼 박혔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려 하자 말수는 황급히 부엌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만지는 척하다가 도연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왔냐? 도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언제? 방금. 말수는 애써 평범한 어조를 유지했다. 지연이는? 자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 먹고 누워 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쥔 채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았다.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좀 현실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지연이는 지금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라
혹시라도 나중에 엉뚱한 말 하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엉뚱한 말,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다. 예, 사고 후유증 같은 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기억도 왜곡될 수 있고요. 말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사위,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불렀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지연이가 본 건 전부 내게 불리한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금방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머니. 제가 뭐 얼마나 나쁘다고.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리해 두자는 거죠. 그는 대화의 끝을 늘 그런 식으로 흐려버렸다. 그날 오후 말수는 우연처럼 안방에 혼자 남게 되었다. 지연은 화장실에 갔고 도연은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볼펜,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장 구겨진 채 반쯤 접혀 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생명보험 계약 변경 신청서, 문구 위쪽에 적힌 이름, 피보험자 최지현, 보험 수익자 강도현 배우자, 변경 신청일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날짜였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다른 종이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장기 입원 특약 추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추가 보장이라는 문구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필요했을까? 사위가 보험을 드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와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때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말수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엄마, 지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래.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지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보여. 말수는 망설였다. 지금 이 서류를 당장 보여주고 말을 꺼내야 할까? 하지만 딸의 얼굴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눈밑은 퀭하고 손끝은 약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말하면 이 아이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했다. 일단은 내가 보고 내가 모으자. 이 집에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싶어서. 지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엄마 곁으로 걸어와 살짝 기대 앉았다. 엄마, 나 있지. 가끔 정말 헷갈려. 뭐가? 정말로 내가 본 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머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미 결정 내리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헷갈려도 괜찮다. 적어도 엄마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날 밤 말수는 집에 돌아와 낡은 수첩을 하나 꺼냈다. 날짜를 적고 짧게 메모를 남겼다. 5월 1일 지연 생명보험 변경 서류 확인. 사고 한 달 전 날짜. 도현 정신과 진단서 얘기. 기억해야 한다. 언젠가 이 수첩과 서류들이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강아리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싫었다. 학교에 있으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거실 가득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자주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은 TV도 켜지 않은 채 꺼진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엄마, 뭐해? 아, 그냥. 갑자기 멍해져서. 대답은 항상 비슷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엄마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건 할인만 알고 있었다. 반대로 아빠 강도연의 표정은 점점 더 무표정해지고 있었다. 약은 챙겨 먹었어? 오늘은 괜찮아? 입으로는 걱정을 쏟아내면서도 그의 눈에는 진짜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까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언젠가부터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늘 한 지점에서 끝이 났다. 당신 그날 계단에서 기억 안 나? 나는 분명히 기억나. 내 등이 무겁게 밀렸어. 그러면 아빠는 긴 숨을 내쉬고 말했다. 또 그 얘기야? 그 말 계속하면 결국 당신만 더 힘들어져. 우리가 아닌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입은 굳어졌고 외할머니의 얼굴은 더 딱딱하게 굳어졌다. 식탁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건 언제나 할인의 몫이었다. 처음에는 할인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엄마를, 그건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다. 하지만 엄마 눈에 비친 공포가 단순한 오해나 상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려던 할인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아내가 계속 저를 의심해서요. 사고 후유증인지 망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신과 진단서 같은 것도 미리 받아둘 수 있는 건가요? 아빠 목소리였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제가 불리해질까봐. 네, 예. 문장 하나하나가 귀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정신과 진단서, 불리해질까봐. 할인은 손잡이에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문틈 사이로 거실에 서 있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지친 가장이었다. 하지만 방금 전 전화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왜 엄마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할인은 그날 밤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빠와 엄마는 병원 상담을 다녀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짧은 면담이었다. 환자분, 사고 기억이 또렷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 기억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중립적인 말을 했지만 기다란 설명은 결국 이렇게 정리됐다. 지연 씨, 지금은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 수 있다 정도로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마음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진료실 밖으로 나온 뒤 아빠는 의사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 전달했다. 맞지?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당신 기억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옆에서 듣고 있던 할인은 그 말이 미묘하게 틀렸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힘이 빠져 반박할 기운도 없어 보였다. 집에 돌아온 뒤 아빠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 그의 핸드폰이 홀로 남았다. 할인은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였다. 열어볼까 말까? 손이 저절로 뻗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빠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엔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다. 잠금 화면에 간단한 패턴이 그려졌다. 그 패턴은 할인에게도 익숙했다.
가끔 아빠가 직접 보여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익숙한 모양을 그렸다. 잠금이 풀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메시지 어플을 열었다. 위쪽에 고정된 채팅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험 설계 김. 대화를 내려보니 사고 나기 전날 날짜가 보였다. 김 장모님 명의로도 추가 계약 가능하세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사위분이 수령자로 지정되면 처리도 편하시죠. 강도였네. 장모님 설득은 제가 해보죠. 이번 주에 땅 보러 가시기로 했거든요.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장모님 명의, 사위 수령자, 설득은 제가. 차갑게 식은 문장들이 눈을 찔렀다. 이번엔 통화 기록을 열었다. 사고 당일과 그 전날 보험사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욕실 문 너머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현실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할인은 화면을 끈 손을 떨리는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고 전날 부엌에서 들었던 아빠의 통화 내용.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 거라. 설득은 제가 해보죠. 그때는 그냥 돈 얘기겠거니 했던 대화. 할인은 휴대폰을 그대로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왔을 때 딸은 소파에 앉아 교복 치마를 꼭 쥔 채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할인아, 숙제는 다 했어? 응. 오늘 엄마 상태 괜찮더라. 이제 진짜 괜찮아질 거야. 그치? 응.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허공에 걸려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인은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외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다. 엄마가 말한 게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학교와 직장을 오갔지만 대화 하나, 시선 하나마다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다. 외할머니 말수는 오늘은 일부러 늦게 온 탓에 자리하지 못했다. 집안에는 지연, 도현, 그리고 할인만 있었다. 지연은 밥을 거의 건드리지 못한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다니는 기억 때문에 음식이 목을 넘기지 않았다. 엄마, 조금만이라도 먹어.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조금 있다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 고민하다 결심한 사람의 표정처럼 꾸며져 있었다. 지연아, 우리 이제 현실을 좀 보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거의 잠 못 자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날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정확히 지연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말이었다. 내가 잠 못 자는 이유가 뭔데?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계단, 내 손, 내 몸. 그 감각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잠이 와?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도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매일 밤마다 나를 살인자로 생각하고 같은 집에 누워 자는 거고 나는 그런 눈빛을 매일 마주보면서 출근하고 밥 먹고 숨 쉬고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억울함이 섞여 있는 듯 보였다.
지연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린이한테도 상처가 되고 있어. 그 말에 하린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빠, 나 괜찮아, 하린아. 넌 가만히 있어도 돼. 도연이 말을 끊었다. 부부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지. 그는 다시 지연을 향해 돌아섰다. 정신과 선생님 말 기억나지? 큰 사고 뒤에는 기억과 감정이 뒤섞여서 실제로 없었던 장면도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건 가능성이라고 한 거지. 내가 그 경우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 그래, 가능성.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근데 지금은 당신 머릿속 가능성 하나 때문에 우리 셋이 다 같이 무너지고 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당신은 뭘 원해? 지연이 물었다. 도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정신과 정밀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심리 검사도 하고 뇌 영상도 찍고. 그래서 정말로 당신의 기억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나도 그때 물러날게.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그녀가 물었다. 도연은 한치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인정하자. 당신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 사고 후유증 때문이라는 걸. 하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속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빠는 검사 결과가 진짜로 엄마 말이 맞다고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검사 결과를 정말 믿을 수 있겠어? 도연은 바로 대답했다. 당신은? 둘은 서로를 쏘아보았다. 식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서서히 식어 내려갔다. 며칠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정밀검사가 진행되었다. 지연은 긴 시간 동안 질문을 듣고 답하고 그림을 보고 기억하고 수많은 문항에 체크를 해야 했다. 사건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주 떠오르십니까? 예. 남편분에 대한 감정은 사고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의사의 질문들은 대부분 중립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지연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겁에 질려 다르게 느낀 건 아닐까? 하지만 계단에서 등 뒤로 느껴졌던 분명한 밀리는 감각만은 어떻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확한 결과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도 일부 보이고요. 그 말만 들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고 때문에 정신이 불안한 상태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도연이 가장 먼저 물었다. 어때요? 선생님 뭐라고 하셔? 지연이 답하기도 전에 의사가 먼저 말했다. 지연 씨가 겪은 사고가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감정과 뒤섞여 더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끝을 조심스레 골랐지만 요지는 하나였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도연은 그 말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지연을 보며 말했다. 들었지? 선생님도 결국 그 얘기잖아. 당신 기억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발만 질질 끌며 앞으로 걸었다. 뒤에서 하린이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의사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곱씹으며 특정 인물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리는 의사의 말이 엄마가 틀렸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빠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순이 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지연아, 검사 잘 받고 왔냐? 소파에 앉아있던 지연은 반응이 없다가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이 내 기억도 틀릴 수 있다네. 그녀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다. 나 이제 진짜 모르겠어. 내가 본 게 맞는지,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건지. 옆에서 보고 있던 도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이제는 전문가 말씀도 들었으니까 지연이도 빨리 받아들여야죠. 사고였을 뿐이라는 걸. 말수는 조용히 사위를 쳐다봤다. 사고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녀가 낮게 말했다. 도연은 웃음을 살짝 지었다. 전부 다죠. 저도 지연이도 하린이도 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길 바라는 건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의 말은 겉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밤이 깊어지고 하리는 방 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도 눈은 같은 줄만 오락가락했다. 문득 거실 쪽에서 아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네. 검사 결과는 일단 불안과 망상 가능성 쪽으로 아니에. 그럼 그걸로 기록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나중에 혹시 이혼 같은 문제 생기면 제가 좀 덜 불리하잖아요. 단어들이 또박또박 모처럼 박혔다. 이혼, 불리하잖아요. 하리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펜이 부러질 듯 딱딱 소리를 냈다. 아빠는 엄마를 도우려는 게 아니었다. 애써 가정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적어도 하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강아리는 가방을 맨 채 지하철역 위 작은 카페로 향했다. 창가 구석자리 윤말순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종이컵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눈가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외할머니, 하린이 다가가자 말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왔냐, 우리 손녀. 외할머니도 많이 피곤해 보여. 잠깐 둘 사이를 카페 음악만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건 하린이었다. 외할머니, 나 아빠 폰 봤어.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다. 언제 봤냐? 며칠 전에 아빠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잠금 패턴 나도 알아. 예전에 아빠가 장난치면서 이거 맞춰봐 하면서 보여준 적 있어서. 하리는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보험 설계사랑 나눈 문자 메시지 봤어. 엄마 사고 나기 전날까지도 연락 계속했더라. 그녀는 숨을 한 번 삼켰다. 장모님 명의로도 추가 계약 가능하다고. 사위인 아빠가 수령자로 지정하면 편하다고. 장모님 설득은 제가 해보죠라고 적혀 있었어. 말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자신이 서류에서 본 내용과 손녀의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또 봤냐? 응. 할인이 말을 이었다. 엄마 생명보험. 사고 나기 3달 전에 새로 들었어.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다 아빠가 받게 돼 있더라. 손끝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리고 어제는 아빠가 병원 쪽이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 정신과 기록이랑 나중에 이혼 같은 거 될 때 제가 불리하지 않게 이런 말하는 거 내 귀로 들었어. 잠시 침묵. 카페 안다른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말순이 입을 열었다. 나도 봤다. 생명보험 서류, 사고 나기 석 달 전 날짜, 수익자는 사위, 재해 사망 시 추가 보장까지 붙어 있더라.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외할머니도 아빠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이젠 거의 확신이지.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연이가 본 거, 내가 본 거, 그리고 내가 본 거. 셋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왜 엄마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야? 말수는 손을 뻗어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더 똑똑해져야 하는 거다. 소리 질러봤자 저 인간만 좋아한다. 증거를 모아야지. 증거? 그래. 지연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보험, 통화, 문자 다 모아라. 특히 지연이가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들, 글이든 녹음이든 남겨두는 거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덜 외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엄마 말을 믿어주는 어른이 나 말고도 하나 더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였구나. 그날 밤 지연은 침대머리 스탠드만 켜놓은 채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다. 엄마, 그게 뭐야?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할인이 물었다. 그냥 생각 정리 좀 하려고. 지연은 노트 첫 장을 펼쳤다. 이미 몇 줄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또다시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게 된다면 엄마와 할인이가 이걸 대신 읽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런 말 쓰지 마. 할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요즘 겪는 일 보면 알지 않니? 그녀는 펜을 다시 들고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나는 헛것을 본 게 아니다. 계단 위에서 남편의 손이 내 등에 닿아 있었다. 몸이 앞으로 쏠리기 직전까지도 그 온도를 기억한다. 손등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꾹꾹 눌러져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녹음 어플을 켰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녹음. 글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그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음성을 남기던 시절처럼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날짜 9월 5일 밤. 나는 한 달 전 계단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 깨어난 사람이다. 깨어난 직후 처음으로 한 말은 남편이 날 죽이려 했다였다. 이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는다. 녹음을 끄고 파일 이름을 바꿨다.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 일. 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엄마는 자신의 말이 또다시 망상으로 치부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며칠 뒤 윤말수는 다시 지연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엔 좀 더 가져왔습니다. 말순이 노트와 메모, 녹음 파일 목록을 내밀었다. 지연이가 직접 쓴 것들이에요.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차분히 자료를 훑어보았다. 생각보다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그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만약 정말로 사위분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었고 지연 씨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이 기록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요? 말순이 먼저 물었다. 변호사는 솔직히 말했다. 네. 정황과 의심은 충분하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 곧 범죄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끝까지 의심하고 자료를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위험할까요? 그녀가 덜컥 물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변호사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차분히 답했다. 어머니,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분이 정말로 보험과 사고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세요.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말순의 가슴에 콕 박혔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말순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렸다. 지연아,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러 가는 거 시간 정했냐? 응, 엄마. 오후 2시. 지연은 노트를 한 번 더 쓸어보며 말했다. 엄마랑 할인이도 같이 가죠. 그렇지. 말순이 대답했다. 셋이 같이 가야지. 이제 와서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게, 엄마. 식탁 맞은편 밥을 먹고 있던 도연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변호사? 그가 낮게 물었다. 말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사위도 얘기 들었을 거다. 사고 얘기 정리한다고. 서로 말이 다르니 제3자 앞에서 한번 들어보게 하려는 거다. 도연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뭐, 좋아요. 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네요. 거기서라도 이 오해가 다 풀리면 우리 다 편해지는 거죠, 뭐. 하지만 그날 밤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그의 통화는 달랐다. 네, 변호사라네요. 장모 쪽 아는 사람인 것 같고요. 아니요, 아직 별건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신과 기록이랑 보험 서류, 저한테 유리한 건 다 미리 챙겨 놓으려고요. 네. 월요일 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커튼 틈 사이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하리는 눈을 감았다. 아빠도 엄마가 움직인다는 걸 벌써 알고 있구나. 그리고 작은 하지만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월요일 전에 뭐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 불길한 예감은 아쉽게도 틀리지 않을 것이었다. 월요일을 나흘 앞둔 금요일 저녁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다. 창밖 하늘에는 비가 올 듯 말 듯 회색 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다. 엄마,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서 할 얘기 나도 정리해 볼게.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다. 그 위에는 그동안 써내려간 노트와 메모지가 여러 장 포개져 있었다. 사고 전날 뭐 했는지, 계단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 밀렸을 때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머릿속에서 계속만 돌리니까 그냥 글로 적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수는 딸의 옆에 앉아 그 노트를 바라봤다. 한 장, 두 장, 삐뚤하지만 꼼꼼하게 적힌 글씨들이 빼곡했다. 사고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 말을 쓸 수가 없다. 계단 위에서 남편의 손이 내 등에 닿아 있었다. 눈으로만 그 글을 읽는데도 말순의 목이 메어왔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미 너 혼자 충분히 많이 버텼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해.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엄마랑 할인이가 대신 말해줘야 하니까. 그 말에 할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가 요즘 겪는 일 보면 알잖아.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지연은 유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스탠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계단 모서리와 회색 시멘트 바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젠 좀 그만 떠올라.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사이 방문이 살짝 열렸다. 여보자? 도연이었다. 지연은 몸을 조금 일으켰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 변호사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며. 응, 나도 같이 가야지.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당신은 굳이 안 와도 돼. 엄마 아는 사람이고 일단은 내가 얘기하는 게 먼저니까. 그래. 도연이 낮게 웃었다. 내 얘기가 그렇게 불편해? 대답 대신 지연은 숨만 길게 내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연아, 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게 무슨, 당신이 계속 내가 널 밀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부부로 남을 수 있을까? 지연은 그제야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맡 탁자 위에 작은 종이컵 2개를 올려놓았다. 이거 잠 안 올 때 먹으라고.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야. 하나는 낮은 용량, 하나는 조금 센 거. 컵에는 미리 물에 타둔 약이 희미하게 풀려 있었다. 오늘만큼은 좀 푹 자. 생각 그만하고. 지연은 컵을 내려다봤다. 투명한 물 속에 약간의 뿌연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됐어. 나 그냥 버틸게. 지연아.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날 믿지 못해도 좋으니까 약 하나만은 믿어. 당신 몸 망가지면 누가 제일 힘든 줄 알아? 당신이잖아. 말은 그럴듯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더 옅어 보이는 쪽 컵을 들어 한 번에 넘겼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눈꺼풀에 묵직한 무게가 달라붙는 느낌이 금방 찾아왔다. 내일 얘기하자.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월요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내일 얘기하자. 그가 방을 나가며 문을 아주 천천히 닫았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학교 간다. 아침 식탁에서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안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엄마, 다시 불렀지만 조용했다. 문을 살짝 열어보자.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 속에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진짜 늦겠어.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엄마, 몸이 너무 차가웠다. 할인의 손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엄마, 엄마, 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더 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 아빠, 아빠. 거실 쪽에서 도연이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침대 위 지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119입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놀라 있었고 충분히 절박해 보였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지연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짧게 말했다. 발견 시간은 언제죠? 방금이요. 도연이 답했다. 아침에 깨우러 갔는데 이미 이렇게
하리는 복도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방금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아침에 깨우러 갔던 건 나였는데 그녀는 시계를 봤다. 자신이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간 시각, 그리고 아빠가 뛰어온 시각.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섞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흰 국화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남기고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까지 윤말수는 거의 한 번도 관 뚜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번 더 닫으면 이제는 영영 못 여는데. 외할머니, 옆에서 강아린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눈이 퉁퉁 부어 선명한 쌍꺼풀이 져 있었다. 이제 가요. 엄마, 추워질 것 같아. 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는 순간 말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은 이미 말라. 더는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새어나오는 듯 아려왔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쯤 지난 저녁,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강도연은 보험사, 회사, 시댁을 오가며 분주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장모님, 여기 사망진단서랑 필요한 서류들 이쪽에 모아뒀어요. 그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지연이 통장들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같이 보시죠. 말수는 말없이 봉투만 받아들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서류, 정리, 상속, 어느 하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이 회사 사람 좀 만나야 한다며 나간 뒤 집안에는 말순과 할인 둘만 남았다. 외할머니,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방, 우리 둘이서 정리할까? 말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누군가는 해야지. 남의 손 타게 둘 순 없지. 안방 문을 열자 딸의 냄새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섬유유연제 향. 침대머리 탁자 위에는 물컵, 약봉지,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인이 가장 먼저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안쪽 첫 장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 이걸 엄마랑 할인이가 대신 읽어줬으면 좋겠다. 할인의 목이 순간 꽉 막힌 듯 했다. 외할머니, 말순이 다가와 옆에서 노트를 같이 내려다봤다. 다음 장에는 왼쪽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9월 2일. 오늘도 꿈에서 계단에서 떨어졌다. 눈을 뜨면 침대인데 머릿속은 여전히 계단 모서리 위에 있다. 내 등을 밀던 손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아래 눈물 얼룩처럼 번진 부분이 있었다. 글씨가 약간 뭉개져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다음 장 또 다른 날짜가 보였다. 9월 4일. 남편은 계속 사고라고 말한다. 의사도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 몸은 그날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헛것을 봤다면 이렇게까지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보여주진 않겠지. 말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숨이 점점 짧아지는 걸 느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단단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편이 내 등을 밀었다는 걸 내 몸이 기억한다. 말순의 손이 노트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누르고 있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았다. 엄마 혼자서
여기까지 다 써놓고 있었네. 할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 할인의 머릿속에 갑자기 스친 생각이 있었다. 잠깐만. 그녀는 침대머리 탁자 위에 놓인 지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배워둔 잠금 패턴을 그리자 화면이 열렸다. 손을 한번 떨고 녹음 앱 아이콘을 눌렀다. 파일 목록이 떴다.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이 9월 5일 2318.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이 9월 5일 2341. 병원에서 깨어난 날 기억 9월 3일. 계단 장면 정리 9월 4일. 할인이에게 9월 6일 빼고 시간과 날짜가 차례대로 박혀 있었다. 외할머니, 이거 엄마가 남긴 것 같아. 할인이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눌렀다. 녹음 재생 9월 5일 밤. 오늘 날짜 9월 5일 밤. 나는 한 달 전 8월 1일에 계단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사람이다. 9월 1일 눈을 떴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다였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사고 후유증, 뇌손상, 기억 왜곡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내 기억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부디 한 번만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몸의 기억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짧은 숨소리와 함께 녹음은 끝났다. 할인은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이 이마를 짚었다가 천천히 얼굴을 내려 쓸었다. 지연아, 너 이런 걸 남겨놓고 갔구나. 두 번째 파일을 눌렀다. 녹음 재생 9월 5일 밤 두 번째. 오늘 날짜 9월 5일 밤 두 번째.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 다음 주로 잡혔다. 솔직히 무섭다. 그래도 더 늦으면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엄마가 내 편이라고 했다. 할인이도 내 편이라고 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다. 만약 이 둘마저 나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정말 내가 미친 걸지도 모르겠다. 말끝이 조금 떨렸다. 혹시라도 정말로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녹음이 내가 제정신이었단 증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파일이 끝났다. 이번에는 말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을 막은 손틈으로 신음 같은 울음을 내뱉었다. 지연아, 엄마가 좀만 더 빨리 눈치챘으면. 할인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녹음 목록 맨 아래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 하나. 할인이에게 9월 6일 새벽 1시 5분.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외할머니, 이건 저한테 남긴 것 같아. 말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틀어보자. 너도 들어야 한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늘 날짜 9월 6일 새벽 1시. 할인이가 자고 난 뒤에 혼자 말하듯이 녹음한다. 할인아,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내 옆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 처음 한 줄에서 할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요즘 많이 불안해 보였을 거야. 가끔은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엄마는 마지막까지 내 눈만은 믿고 있었어. 너는 엄마를 미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한 번은 더 생각해 줄 거라고. 녹음 속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혹시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엄마 말을 안 믿게 되면 외할머니 손 꼭 잡고 엄마 대신 말해줄래?
엄마가 틀렸다면 그때는 마음껏 욕해도 좋아. 왜 아빠 의심해서 우리 힘들게 했냐고. 근데 엄마가 맞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마지막 부분에서 지연의 숨소리가 조금 가팔라졌다. 할인아,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미안하고 세상 누구보다 고맙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녹음은 끝났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정적이 한동안 이어졌다. 하리는 휴대폰을 가슴에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 들었어. 엄마 말, 나 이제 절대 안 놓을 거야. 말순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우리 지연이 혼자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엄마랑 내가 같이 그 말 지켜줄 거다. 그녀는 노트와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이건 저 인간 손에 단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된다.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할인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외할머니, 응, 우리 이제 울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는 건 오늘까지만 하자. 내일부터는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내일부터는 하는 거다. 지연이가 남긴 말 가지고 저 인간이 한 짓 끝까지 파보는 거다. 그날 밤 안방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노트와 휴대폰이 숨겨졌다. 지연이 남긴 날짜들 9월 2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그 숫자들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싸움이 증거 목록이 되었다. 5월 11일 오후 작은 법률사무소 상담실. 책상 위에는 지연의 노트, 녹음 파일 목록이 적힌 종이 그리고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백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휴대폰은 언제든지 분실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최소 2군데 이상 저장해 두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USB에 한번 옮겼고 할인이가 집 컴퓨터에도 옮겨놨습니다. 옆에 앉은 할인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노트 몇 장을 넘겨보며 말을 이었다. 9월 2일, 4일, 5일, 6일. 날짜가 연속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고 전, 후, 그리고 사망 직전까지 지연 씨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글과 음성으로 남겼다는 점이 큰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손가락을 하나 세웠다. 보험사에 보험 사기 의심 제보를 넣는 것. 사고 직전에 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됐고 수익자가 사위 한 명이라는 점, 그리고 사망 경위에 의심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둘째, 두 번째 손가락이 세워졌다. 경찰에 변사 의혹 진정서를 넣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사고사로 정리됐더라도 유족이 새 증거를 들고 나가면 재검토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세 번째 손가락이 올랐다. 지금 이 상황을 사위분이 너무 빨리 눈치채지 않게 하는 것. 상대가 정말로 잘못을 했다면 압박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말순의 눈빛이 굳게 다져졌다. 위험해도 해야지요. 안 하면 우리 지연이는 그냥 약 잘못 먹고 죽은 사람으로만 남아요. 할인도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엄마가 남긴 날짜들, 녹음들, 그냥 묻히게 두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제가 진정서 초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9월 12일자 접수를 목표로 하고 보험사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내시죠. 그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서며 짧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외할머니, 이제 시작인 거지?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다. 9월 12일 오전 보험사 지점 상담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상담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보험자 고인께서 8월 1일 사고, 9월 7일 사망. 그 사이 한 달 혼수, 그리고 유족이 사고 경위에 의문을 갖고 계시다. 말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고 나기 석 달 전, 그리고 직전에 보험을 몰아서 들었지요. 수익자는 사위 혼자고요. 옆에서 할인이 용기를 냈다. 그리고 엄마는 9월 2일, 4일, 5일, 6일 내내 남편이 날 밀었다고 여러 번 기록했어요. 노트랑 녹음으로요. 보험사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혹시 그 기록들 사본 가능하실까요? 사본은 드리겠습니다. 말순이 USB를 내밀었다. 원본은 절대 못 드립니다. 직원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그럼요. 이 정도 내용이면 내부 보험 사기 조사팀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일단 보류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잘랐다. 돈보다 먼저 진실부터 가려주세요. 같은 날 오후 9월 12일 3시 40분 동네 관할 경찰서 민원실. 변사 의혹. 진정서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찰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말순은 변호사가 적어준 진정서 초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첫 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8월 1일 낙상사고 및 9월 7일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 그리고 그 아래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9월 1일 피해자 혼수 후 최초 의식 회복, 남편이 자신을 밀었다는 진술. 9월 2일 4일 피해자가 동일 내용 노트 기록. 9월 5일 밤 피해자가 동일 취지 음성 녹음. 9월 6일 새벽 딸에게 유언 형식 녹음 남김. 경찰관은 꽤 오랜 시간 서류와 노트, 녹음 요약을 번갈아 읽었다. 정황상 의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수사로 전환되려면 내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사망 당시 부검은 안 하셨죠?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땐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사고라고만 생각했지.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냥 무시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찰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접수 날짜는 9월 12일로 남고요. 내부 회의에서 재수사 여부 논의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유족이 여기까지 해오신 거면 최소한 검토는 제대로 할 겁니다. 나오면서 말순은 손에 쥔 접수증을 한 번 더 내려다봤다. 민원 접수 변사 의혹 진정 9월 12일. 할인이 외할머니 옆에서 물었다. 이걸로 조금은 엄마가 덜 억울해졌을까? 아직 멀었지. 말순이 대답했다. 그래도 첫 발은 내디뎠다. 9월 14일 밤 거실.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보험사에서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안내.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사망보험금 건은 현재 사고 경위 관련 추가 조사 단계로 심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조사? 그는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고객님. 유가족 중 한 분께서 사고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셔서요. 내부 규정상 이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유가족 중 누구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진정서와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장모냐 아니면 할인이까지?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경찰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그리고 문자 한 통.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8월 1일 낙상사고 및 9월 7일 사망건 관련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신 시간 회신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움직였구나. 그 순간 문 쪽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났다. 아빠. 할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외할머니 오셨어. 윤말순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다. 사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조금만 얘기하지 않겠냐? 도연은 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어머니. 언제든지요.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말순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9월 1일에 지연이가 깨어났지. 그렇죠. 그리고 그날 지연이가 처음 한 말, 사위도 기억하지? 도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가 입술에 걸렸다. 어머니, 그건 후유증이 9월 2일, 4일, 5일, 6일. 말순이 그의 말을 끊었다.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다. 그 나흘 동안 지연이는 똑같은 내용을 노트에 쓰고 녹음까지 남겼다. 내가 말하는 후유증이 정확하게 날짜 찍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지.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할인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보험사에서 추가 조사 들어갔대. 경찰에서도 전화 왔지? 도연의 표정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너희 뭐 한 거야?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연이가 남긴 날짜들, 말들 우리가 대신 전해준 것뿐이다. 도연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할인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면 우리 셋 다 돌아가기 힘든 선 넘는 거야. 말순이 바로 받아쳤다. 우리는 이미 넘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8월 1일에 우리 지연이 머리가 깨졌을 때 이미 넘어버린 선이다. 할인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9월 6일 새벽 1시에 나한테 남긴 녹음 아빠도 듣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듣겠지. 다른 데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도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래,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하지만 그의 눈 안쪽에서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그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10월 3일 오후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검정 점퍼를 걸친 강도현, 반대편에는 윤말순과 강아린, 가운데 책상 너머로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도현 씨, 형사는 눈앞에 놓인 종이들을 차례대로 짚어나갔다. 먼저 피해자 최지연 씨 관련 보험 가입 내역. 5월 10일 새생명보험 가입. 수익자 전부 남편인 강도연 씨. 그전에는 가입 이력 없었습니다. 맞죠? 도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회사 쪽에서 단체로 많이들 가입해서 형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건 8월 1일. 그 직전에 보험사와 통화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7월 29일, 30일, 31일. 사흘 연속 재해 사망 시 추가 보장 관련 상담. 맞습니까? 도연의 목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그냥 혹시 몰라서 물어본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형사는 대답을 끊고 다른 종이를 꺼냈다. 다음은 그 이후의 기록입니다.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날짜가 쓰여 있었다. 9월 1일 피해자 의식 회복 후 최초 진술 남편이 나를 죽이려 했다. 9월 2일 4일 피해자 동일 내용. 노트의 기록. 9월 5일 피해자 동일 내용. 음성 녹음. 9월 6일 새벽 딸에게 유언 형식 녹음. 9월 7일 사망. 형사는 잠시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한번 헷갈린 기억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성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계속 되뇌었던 거겠죠.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해도. 그때 형사가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기엔 보험사와의 통화 녹취 정리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장모님 명의로도 추가 계약 가능한가요? 사위인 제가 수익자로 지정하면 처리도 편하겠죠? 장모님 설득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신과 측의 문의한 내용 일부가 붙어 있었다. 나중에 혹시 이용 같은 거 됐을 때 제가 불리해지지 않게 진단서 같은 걸. 형사는 도연의 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장모 보험을 고민했고 사고 난 뒤에는 아내를 정신질환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볼 근육이 버티는 사람처럼 꿈틀거렸다. 잠시 침묵. 그 침묵을 깨고 할인이 낮게 말했다. 아빠. 세 사람의 시선이 한 번에 그쪽으로 향했다. 할인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엄마가 9월 6일 새벽 1시에 나한테 남긴 녹음 있어. 그녀는 소중한 것을 꺼내는 손길로 주머니에서 작은 MP3을 꺼냈다. 거기서 엄마가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 편 들어도 너만은 한 번 더 생각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순이 옆에서 손녀의 손을 잡았다. 하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엄마가 틀렸으면 욕해도 좋다고 했어. 근데 이제 나 엄마한테 욕 못해. 엄마가 맞았다는 걸 너무 많이 봐버려서. 도연이 딸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할인아, 아빠는 묻고 싶은 거 딱 하나야. 할인이 끊었다.
엄마 등이 정말로 한 번도 당신 손에 닿은 적 없냐? 조사실 안공기가 바늘처럼 날카로워졌다. 형사는 그 질문 위에 살짝 힘을 보탰다. 강도연 씨, 아내를 향해 한 번도 안 밀었다고 눈 똑바로 뜨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록 남는 상황에서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혀가 마른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밀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형사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럼 뭐였습니까? 그냥 등을 한번 건드린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요즘 이런 말 장난처럼도 하잖아요. 누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같은 거. 그날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한 번 툭. 형사는 그 말을 끊었다. 그 한 번 툭이 머리를 깨어지게 했고 한 달 뒤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도연 씨, 법은 그걸 우연이라고 안 부릅니다. 말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내 딸 등이 실수로 스친 게 아니라는 말. 드디어 내 입으로 인정하는구나. 몇 주 뒤 11월 초 텔레비전 뉴스 하단 자막. 단독 아내 장모 보험 가입 후 산행 중 추락사고. 남편 구속 기소. 작은 자취방 같은 거실에서 말순과 하리는 나란히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실루엣 처리된 남자와 보험금 수령자 남편 단독 지정, 정신과 진단서 문의, 피해자 생전 녹음 다수 남겨 같은 단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소리를 끄고도 자막만으로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외할머니,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가 한 말, 세상도 조금은 믿어주는 거겠지? 그래. 말순이 화면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다. 이제 사람들은 지연이를 약 잘못 먹고 죽은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말 지키려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거다.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거야?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그날 밤 늦게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꺼낸 노트와 휴대폰 그리고 USB 하나가 침대 위에 올려졌다. 이제 이건 숨겨둘 게 아니다. 말순이 말했다. 지연이가 남긴 말, 너랑 내가 지켜온 날짜들, 어디든 한 번은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지. 하리는 휴대폰 녹음 앱을 열었다. 새 파일, 빨간 버튼이 켜졌다. 오늘 날짜 11월 8일 밤. 하린이 엄마가 했던 방식을 따라 말했다. 나는 9월 7일에 죽은 최지연의 딸 강아린이다. 엄마가 남긴 말들을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고 외할머니와 함께 그 말을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간 사람이다. 곁에서 말순이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 엄마의 엄마 윤말순이다. 내 딸이 죽은 뒤 사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딸 말 믿어준 사람이고 오늘에서야 조금 덜 미안해진 사람이다. 하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 듣고 있어? 우리가 내가 남긴 날짜들, 내가 남긴 말들 하나도 안 버리고 여기까지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편해졌으면 좋겠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을 보탰다. 지연아, 넌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걸 끝까지 증명했다. 내 말, 이제 우리가 대신 해줄게. 녹음은 조용한 숨소리와 함께 끝났다. 파일 이름이 뜨는 화면에 하리는 이름을 입력했다. 지연이가 남긴 말, 우리가 이어가는 말, 11월 8일. 저장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방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둘은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다. 복수라는 말이 꼭 칼을 들고 되갚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떤 복수는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묻힌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끌어올려 세상 가운데에 올려놓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9월의 날짜들 2일, 4일, 5일, 6일, 7일 그 숫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시간만을 뜻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진실이 끝까지 포기되지 않았다는 기록의 날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두 사람의 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